예,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와 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불쾌한 소식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서 꾸준히 이 버닝썬 사태로 불거져온 또 승리 씨, 또 최근 들어서 불법 촬영물 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정준영 씨, 그리고 또 이외의 인물들이 좀 있는데 배우 박한별 씨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유리홀딩스 대표가 내일 경찰에 동시 출석을 합니다. 일단 경찰 수사가 박차를 가는 모습인데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빠르게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내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 그리고 증거인멸 방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제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승리 씨가 25일에 입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입영 전에 구속 기소를 한다면은 좀 빠르게 증거나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보도된 SBS 8시 뉴스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카톡 대화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수면제를 먹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강간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이 내용들이 참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뭐 사실은 저도 보는 게 불쾌해가지고 자세히 보지는 일부러 않았는데요.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강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흥미 차원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사실상 이제 그거를 받아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알면서도 용인하고 어떻게 보면 부추기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가장 화두에 있는 인물이죠. 그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에 그동안 의혹이었는데 네.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예 활동 중단을 하겠다 선언을 했죠. 소속사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은퇴나 중단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퇴출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확실한 내용들이 다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네. 공개된 내용만 따르더라도 정준영 씨는 사실은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보입니다. 은퇴 이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은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출에 가까운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제 아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장 이제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 어떤 혐의로 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공개된 내용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아까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약물을 이용해가지고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간음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중간간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촬영한 것도 범죄가 되고요. 촬영한 것을 또 전송한 것도 범죄가 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경합범으로서 형이 가중되는 사유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약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 주취 상태에서 이게 성폭력을 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약간 의도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희의 개념으로 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더 죄질에 있어서 네. 후자가 훨씬 더 좀 불량해 보이거든요. 물론 둘 다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차이를 좀 둬야 될까요? 범행 경위에 있어가지고 의도적 계획적으로 약물을 마련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둘 다 성범죄, 그러니까 특히 강간이 성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상대방이 한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느냐의 문제고요. 약물까지 마련을 했다면 이 부분은 아무
아무래도 그 경위가 훨씬 더 계획적이고 그렇죠. 그 법에 주도 위반적인 면밀한 거기 때문에 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준영 씨를 비롯한 뭐 연예인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네. 대화방 멤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그렇습니다. 좀 보여줘 봐라 뭐 이러면서 실제로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댓글들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좀 동영상을 본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단체방에 초대가 돼서 누가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어떤 영상을 만든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일회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응과 반응, 네. 사실상 부추김, 그거를 좀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사라고 합니다. 아, 예. 교사라고 한다면은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영상을 전송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범으로서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 잤어, 관계를 했어라고 네. 했을 때 뭐 영상은 이런 식으로 뭐 부추기거나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교사의 혐의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근데 한 번 그렇게 카톡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교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그 기간과 내용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의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 내용은 좀 더 조사가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카톡방에서 공유된 동영상을 또다시 재전송했다면 이건 유포죄로 해당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에 따르면은 이제 단순하게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촬영한 내용을 전송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군요. 나가야죠. 나가거나 네. 물론 이제 네. 나가야 되긴 합니다만 네. 가만히 있는 거는 큰 죄는 되지 않고 네. 하지만 이제 예. 가만히 있는 것도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순하게 거겠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사에 이르를 정도의 의사 관여가 있었는지를 봐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준영 씨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몰카 논란이지만 이게 몰카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 네. 마치 뭐 꼭 개버릇 죄 못 준다는 옛말처럼 이게 약간 2016년에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네. 당시의 발언을 좀 듣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오늘 들어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네. 당시 사건은 어떻게 좀 처리가 됐었나 이거에 대한 걸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이번 일이 터지면서 다시 이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분께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정준영 씨한테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이제 수리 중이고 이제 변경했다. 그래서 이미 남아있지 않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가지고 핸드폰 내용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졌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여자분께서 그 피해자로 이제 고소를 하셨던 분께서 고소를 취하하고 예. 이제 고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촬영 자체가 원칙적으로 촬영이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을 당하신 분께서 의사에 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는 의사에 반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었던 그 것 같습니다. 영상 내에도 만약 영상이 있는데 영상 내에서 그 찍는 걸 인지한다거나 찍는 네. 거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동의로 볼 만한 행동이 있다면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휴대전화 증거 제출 부분 있잖아요. 네. 뭐 수리 중이다, 변경했다라고 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놓고 그래도 이거 좀 부실 수사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적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예, 다른데요. 사실은 수사기관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의지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놓칠 수가 있고요. 확보할 수 없는 증거도 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만약에 수리업체까지 가가지고 관련돼서 보통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면은 그 내용들의 데이터를
복구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을 했다면 좀 더 내용이 확인이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수사가 단순하게 부실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과 같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는 평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혐의하고 또 한 번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네. 초기에 흐지부지 돼버려서 이게 또 어떤 뭐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또 의혹을 주고 있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그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원본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면 이게 뭐 일파만파가 아니고 역대급 진짜 성스캔들로 네.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과연 원본 자료를 약 3년 전 자료가 지금까지 있을지는 의문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특히 종전에 이제 2016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분께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속 밝히셨기 때문에 예. 그거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 다만 이제 예.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을 했더라도 그거를 전송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용에 따르면은 채팅방에 그걸 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 예. 근데 그 당시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걸 만약에 혹시라도 상습적이라고 보게 된다면 혹시 이번 일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경합범 관계라고 하는데요. 각 개별 범죄마다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실체적 경합으로서 형이 가중되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불쾌하긴 합니다만 네. 뭐 사기인 척하고 계속 할 걸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굉장히 듣기에도 민망한 네.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2, 3년 전에 공인으로서 그렇게 민망한 그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면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상식인데 또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건 뭐 정신적인 쪽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거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자신들이 어울리는 집단의 윤리의식을 그 개인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분위기의 가치관이 있었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예.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즐기고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건요. 예. 이제 어제 뭐 그제 계속 뭐 인터넷상에서 좀 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2차 피해, 그러니까 그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겠느냐라는 추측이 담긴 찌라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도는 것 같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 여러분들 모든 시민분들한테도 호소하고 싶은 게요. 왜 자꾸 이런 성범죄가 반복이 될까요? 뭐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범죄 피해자분 중에 상당수가 피해를 당했어도 그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를 밝히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이 밝혀지고 그거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희가 법률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사 절차에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최근에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예.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폭로하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다른 성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이 사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언론에서 이분들의 실명을 계속하거나 조사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나 공표를 한다면은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준영 씨의 이 범죄가 잘못됐고 예.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내용을 절대 공유하지도 마시고 예. 공유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또 그걸로도 그치지 않는다면은 저는 신고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 그래야만 이런 피해자들,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덮었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회에서는 경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들한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그렇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매번 성범죄 사건마다 피해자들의 정보, 관음증 이것이 넘쳐나는 정보 이 사례가 사실 굉장히 큰 2차의 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유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을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오늘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방정현 변호사 한 분께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화방에 이제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도 이렇게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카톡방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간의 어떤 유착을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들어있다 말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으신 예, 부분이 예. 있어서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사건 마무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찰 관계자로부터 이제 잘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은 서장급 이상의 고위 인사가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법 행위들과 탈법 행위들 지금 뭐 마약뿐만 아니라 또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탈세 문제도 있는데 이 많은 수사기관에 수사 사역이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어떠한 비호와 육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어느 정도 제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가운데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다리를 놓는가 그야말로 뭐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한 인물이죠.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발부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저는 발부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이낙연 총리까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의 이인자가 나서서 경찰로서는 명운을 걸고 각오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다르겠지만 관여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 조직 전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예. 있는데요. 또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청구하는 쪽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청구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청구가 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한국형 마피아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경찰이 연관된 의혹이 있다면 이번 참여 아주 발본색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